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 또 다시 그 색동원 어린이집 안숙희 원장님 모시고 어린이 보육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원장님께서 26년간 젊은 평생을 바쳐서 해오신 자녀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집을 처음에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가서 잘 적응은 할지, 울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서 잘 적응하게 하는 어떤 방법? 뭐 요령? 그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맞아요. 어머님들이 처음 보내실 때 우세요. 아이 그리고 뒤돌아서서 집에 가시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한 달 정도 지나더니 얼른 가라고 하세요. 네, 그 과정은 저희가 그 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주에서 한 3주 개인차는 약간 있어요. 아이들의 기질이라든지 이 집안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잘 적응하려고 하면은 엄마들이 이 어린이집과 선생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이를 인수인계 할 때에도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해.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주면 우리 엄마 친구구나. 친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머님이 보내시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진짜 맡겨야 되나 맡겨야 되나 아이들이 말은 못하는 아이들도 뭐 느끼죠. 다 알아요. 그 느낌을.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선생님을 대해 주시면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아들 셋 키우면서요. 제일 그 배신감 느꼈을 때가 엄마 안 떨어진다고 어린이집 데려다주면 저 출근해야 되는데 막 울고 안 싫어갖고 근데 이제 강제로 들여보내고 딱 돌아서 잘 있나 안 있나 이렇게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머나 언제 울었냐 눈물 싹 닦고 가서 뛰어놀 때 보면 저것이 정말 엄마를 좋아하는 거야. 네. 불안한 건 맞아. 근데 역시 아이들이 그 어떤 그 환경의 적응력 그것은 부모님이 일단 그 원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고 또 원에서도 아이들을 그만큼 편안하게 해주는 그게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혹시 82년생 김지영 보셨나요? 네. 거기서 보면 그 김지영이 이제 아기가 조금 커서 원에 보내고 그 알바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애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절절매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에서 이렇게 좀 뭐 종일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장시간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충분히 더 맡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이제 영화니까 그랬나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그 같은 보육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는 누구든지 기본으로 당연히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이나? 네. 그렇군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12시간을 근무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7시 반에 오고 7시 30분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제 당번제를 실시를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일반이다라고 하면은 12시간 보육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혹시 내가 한 9시 늦게 또 근무하는 직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근도 할 수 있고. 네. 9시, 10시 그러면 이제 시간 연장 보육이라는 어린이집을 하는 곳이 있어요. 모든 어린이집이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이 된 어린이집을 찾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24시 보육도 있습니다. 거기서 애기들 재우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 부평구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24시 야간으로 하는 곳은 이제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들이 그런 곳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좀 긴급할 때 활용을 하면 좋겠군요.
예, 지금 이제 뭐 지금은 휴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뭐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으면 이제 좀 적응을 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떼를 쓰고 뭐 안 간다 그러고 아까 같이 저같이 이제 배신감도 막 느껴지고 네. 그럴 때 이렇게 애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사회성도 거기서 키워가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그래 때를 쓴다거나 뭐 가기 싫어한다던가 그런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뭐 아이들에 따라서 좀 기질적으로는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다 키워봤는데 다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낯가림이나 낯설음을 느끼는 건 환경적인 요인과 이제 인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이 가면은 다 낯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님도 낯설고 새로운 친구들. 그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개인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특별히 오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적응하는 기간에는 시간을 아이들에 따라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4시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있을 시간만큼 이제 적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그래도 너무 뭐 심하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지속적인 애착 형성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더 엄마가 네, 끈끈해져야 네,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안에서도 불안한 밖에 나가서 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장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데 처음부터 무조건 내가 3월 1일부터 출근을 해. 이런 분들은 또 8시간을 장기간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가족 사진 네. 그리고 이제 글씨를 아는 아이들은 3월 안에 자기 이름 적어놓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껴요. 네. 사진 보면서 여기 엄마 아빠도 있고 여기 내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곳도 있구나. 네. 그래서 안정감도 찾고 그리고 이제 애착물 나의 베개라든지 아니면 인형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하루 종일 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내가 여기 있어도 이제는 편안한 곳이구나 하고 느끼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적응을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몇 살 정도 되면 그런 게 좀 사라지나요? 돌 전후 아이들이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돌 전후. 예. 그리고 요즘은 워낙 어머님들이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영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2개월이 안 돼. 친구들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은 또 아예 모르니까 낯가림이 없으니까 바로 적응하는 친구가 있고요. 보통은 제가 볼 때 12개월에서 24개월 그 정도 친구들이 가장 낯가림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개인차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꼭 뭐 우리 이 워킹맘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업주부들도 보면은 가정보육만을 하지 않고 이런 기관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맘카페 보면은 그거 갖고도 좀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을 아무리 엄마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기관에 보내야 친구들 사귀고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사회성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또 어떤 가정보육하는 마음은 뭔 소리냐, 사회성이 거기 가야만 좋아지냐, 엄마가 들고 놀면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게 정답인가요? 저는요, 저도 이제 딸을 연년생으로 키워도 봤고, 우리 27년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을 또 보기도 했잖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원장님이시군요. 그러자면 예전에는 굉장히 다자녀였어요. 집안에서도 사회성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구조도 문만 열면 동네 친구, 형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 지금은 문 딱 닫고 있으면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딱 엄마하고 있으면 24시간 엄마하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친구도 돼줘야 되고 양육자도 돼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친구는 친구고 엄마는 엄마지 엄마가 내 눈높이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또래들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 같아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군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뭐 한나절이 아니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종일반 혹은 아까 뭐 24시간까지 물론 네.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긴 네. 합니다만 이렇게 장시간 이 엄마를 떠나서 혹은 가족을 떠나서 이 그러면은 결국 아기들은 잘 시간에만 이렇게 엄마 가족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장시간 이 돌봄 상태를 다른 사람이랑 기관에 맡겨져 있을 때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영유아기에는 네. 24시간을 떨어져 있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네, 없는 어쩔 수 상한 없네. 한부모라든지 직업상 그럴 경우를 빼고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품에 끼고 자는 시간에도 엄마의 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떨어져 있는 정도로는 아이들의 애착 형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게 되고 24시간으로 봤을 때 저희 평균 아이들 보육 시간이 이제 지금까지는 맞춤 보육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는 4시간에서 6시간 보육을 하고 있고요. 네.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도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시간이 굉장히 좀 여유롭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나머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인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있을 동안에 부모가 어떻게 애착 형성을 해주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뭐 답은 없습니다만 일단 양보다 질 그렇죠? 네. 워킹맘의 경우는 우리가 짧은 시간 저녁 시간이라 하더라도 왔을 때 정말 진하게 응? 네. 아이와 함께 해준다면 아마 긴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가 힘들어서 징징징징 그거 받아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정말 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고도 많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대 뿐이 안 돼 보이는데 벌써 27년간을 어린이 집을 이렇게 운영하셨다 그러는데 혹시 뭐 이 어린이 이런 보육에 관심을 갖게 된 무슨 계기라든가 히스토리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꿈이었군요. 유학을 네. 근데 모든 사람이 전공을 했다고 해서 직업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이제 아이들을 보는 그런 일을 잠깐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잘 따르고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는구나 체질이군요. 네,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일을 3일 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일은 너무 재밌고 좋은 일이구나 해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네. 이제 제가 운영만 27년이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교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그런 건가요? 네. 준비해 봐주셔서 더 이상 감사합니다.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보육, 양육 이 문제는 우리 부모의 영원한 숙제고 또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의 장들 또 선생님들의 정말 그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잘하는 것에 우리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한없는 그 사랑과 또 어떻게 보면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숙희 원장님 모시고 어린이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비상사태에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우리 기관을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종일반이라든가 급할 때는 긴급보육까지 긴 시간도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네, 긴급할 때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한 50년은 더 하세요. 출력이 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